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연세건우병원의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이란 게 일반 분들은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석회성 물질, 영어로 얘기하면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크리스탈이 이제 뭉쳐져서 생기는 건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퇴행성 변화 일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깨 안에 힘줄하고 근육의 혈행성, 피가 가는 게 줄어들고, 아니면 이제 손상이 왔는데 그게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런 석회성 물질들이 침착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자극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했을 때 우리가 그걸 건염이라고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굳이 엑스레이상 보이지만 증상이 전혀 없거나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우연히 발견된 소견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무리해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심한 통증입니다. 그게 가장 흔한 통증이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이 잘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깨를 움켜잡고 응급실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아프다고 이 팔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응급실에 있을 때 여기를 붙잡고 힘들어 하시면 이건 석회성 건염이다. 옆구리를 붙잡고 힘들어 하시면 저건 요로결석이다. 그 정도로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일상적으로 약간씩 불편감이 조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삐끗했다든가 최근에 무리를 조금 했더니 최근에 너무 아파요. 열도 나는 것 같고 밤에 너무 아프고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고 결정적인 증상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증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는 동반되겠죠. 그런 증상입니다. 이제 석회가 우리 몸에 생기는 과정은 크게 한 4가지 과정으로 저희가 나누거든요. 처음에 석회가 형성되기 전에는 크게 증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연히 석회가 엑스레이상 조금 희미하게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석회가 안에 쌓이면서 형성되는 시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성되었다가 흡수되는 시기로 되고요. 흡수된 후에 이제 유지가 되는 시기, 총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통 학문적으로 나누는데,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시기는 2번째, 형성되고 흡수되는 시기로 저희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시기는 우리 마치 그 분필가루처럼, 석회를 보면 분필가루처럼 이렇게 날리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요. 만약에 흡수되는 시기로 가면은 치약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석회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통증을 너무 심하게 와서 오는 경우에는 이런 흡수되는 시기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석회가 유지되어 있다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흡수가 되든 아니면 주변 염증을 유발하든 이럴 때 급성적인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석회가 이제 대부분 사라진다고,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관절경 협회에서 나오는 어깨 교과서나 여러 논문들에 보면은 그렇게 또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사라지는 비율은 어떤 책에는 3년 후에 한 9.3%, 10년 후에는 한 27% 정도로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서나 검사상에서 보이지만 저는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쓰시고 스트레칭 운동하시고 근력 강화 운동하시면서 유심히 유지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증상을 유발하고 어떤 내가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엑스레이상 그렇게 석회가 심해 보이지도 않고 증상도 급성 통증이 아닌데 계속 아프신 경우에 한 25% 정도, 4분 중에 1분 정도죠. 그런 분들은 회전근개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염증이라든가 파열. 그래서 지긋한 증상이나 아니면은 엑스레이상 석회 때문에 아플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애매한 증상이 길게 유지될 때는 꼭 검사를 통해서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30대, 60대에서 흔하다고 돼 있고요. 여성에서 좀 더 흔하다고 돼 있고
약 10% 정도에서는 양측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고요.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이 심할 때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조심히 써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해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면 통증이 급격히 사라지니까 환자분들 만족도가 되게 좋으신데 그걸 자주 쓰다 보면 오히려 그 석회의 회복과 치유, 즉 흡수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쓰는 건 좋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석회로 심한 통증으로 오시면은 통증을 조절하고 그 후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바늘로 타겟팅을 해서 그쪽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좀 쉽게 분해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많이 쓰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해서 그쪽에 자극을 준다던가.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충격파 치료가 이걸 물리적 자극을 줘서 깬다. 거기에 반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치료 작용은 바늘로 좀 자극을 한다던가 충격파에 자극이 가서 우리 몸의 흡수 작용을 가속시키고 더 촉진시킨다.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되게끔 하는 작용인 거죠. 그런 치료들을 먼저 하고 하지만 어떤 그런 주사요법이나 어떤 바늘로 인해서 우리가 니들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충격파 정확한 위치에다가 해야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타겟팅을 정확히 해서 그 부위에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해드리죠. 하지만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고 너무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반된 회전근개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어떤 치료를 결정을 할 때 어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소견에 따라서 시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흡수가 되고 이거는 이제 고정기가 됐고 이 정도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데 환자분의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맞춰서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해야겠죠. 체외충격파가 됐든 주사요법이 됐든 물리치료가 됐든. 그래서 어떤 엑스레이나 초음파에 보이는 소견에만 의지해서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의 타겟과 중요점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외충격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3번에서 5번 정도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환자분마다 오셨을 때 시기, 그 다음에 석회의 크기, 정도, 그 다음에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횟수 10번, 5번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통증을 조절하는데 치료 목적을 두고요. 충격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3번, 5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서 환자분의 통증에 대한 반응과 그걸 보는 거죠. 하지만 이 3번, 5번 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석회가 바로 흡수가 되느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오실 시기가 이제 흡수가 막 되려고 했던 시기에 와서 그런 경우에 조금만 치료하면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수개월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벽히 사라지는 확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거든요. 수개월에 걸쳐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하고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겠다. 그건 굳이 필요 없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분의 증상이 소멸되고 환자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호전되는 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